역량과 역할을 강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회 전국포럼 임지연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윤우창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예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지역정당 네트워크 이용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국민주도 상생 개헌행동 신동진 운영위원님 오셨습니다. 공적연금 수급유니온 이재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시민의회 전국포럼 고창남 회원님, 네, 올라오시죠. 네, 오셨습니다. 네, 마을대학연합회 준비위원회 최원영 운영위원님 오셨습니다. 공익감시인권회의 송원학 상임대표님입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자회견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주권정부 선언과 주권정부를 위한 7대 과제의 기자회견을 준비한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윤호창 상임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변곡점이 될 대선 투표가 시작되었고 이제 나흘 뒤면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6개월 전에 일어난 내란 사태로 노심초사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내란의 결과물로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권자인 국민들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집단지성과 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임을 선언하고 말뿐인 주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 법과 제도를 통한 주권을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제안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기자님들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수한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추진경과 추진단체 소개를 임지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왜 이번 다음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여야 하는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보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국회의원님의 이번 행사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지연 대표님이 이번 함께하는 단체들 소개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회 전국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임지연입니다. 오늘 7개 단체들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7개 단체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정치인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운동을 전개하는 국민주권 상생 개헌 행동, 그리고 복지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그리고 공적연금 수급자 유니온, 풀뿌리부터 혁신과 대안을 모색하는 마을대학 전국연합회, 민권과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선대시민협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제안한 시민의회 전국포럼은 2024년도 시민의회 조직을 위한 백인위원회를 전신으로 해서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요. 2025년도 3월에 시민의회 전국포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식 창립되었습니다. 창립대회와 함께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요. 이후에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시민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담론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지역 조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역 단위의 조직들을 구성해서 시민회의 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 등을 지역의 내용들을 담아서 좀 보완을 하고 조직을 해나가고 있고요. 나아가서 시민회가 무엇보다도
법제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회가 국제적으로 대단히 보편적인 방식으로 제안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에 걸맞는 시민의회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란으로 촉발된 이번 선거가 더욱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무늬만 국민주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권 정부 그리고 국민주권 국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 채택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고요. 많은 참여를 바라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기자 입장문을 마을대학 전국연합회 최원영님과 국민주도 상생재원운동의 신동진님이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하고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6월 3일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인수 과정 없이 바로 다음 정부가 시작됩니다. 곧바로 시작되는 다음 정부의 명칭과 성격은 국민주권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하게 희망하고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한밤중의 내란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은 숱한 위기를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고한말 나라가 백척간대의 위기에 섰을 때 동학 국민들은 숱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보국 안민의 깃발을 올렸고 3.1혁명을 통해 민주공화정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외세에 영합하며 부귀영화를 누릴 때 국민들은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4.19로부터 시작해 1980년의 5.18, 1987년의 민주화 항쟁, 2022년의 촛불혁명,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빛의 혁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근현대의 대표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땅의 역경을 극복하고 새 하늘, 새 땅을 열고자 하는 것은 기득권들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민초들이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경험하고 극복해 가면서 국민들이 절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구나 하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령 선포와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위헌적 형태를 보고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내란 주범에 대한 탄핵 소추를 부결시키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는데도 검찰과 대법원이 어이없는 결정과 판결을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로 뛰쳐나가 온몸으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목놓아 외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저 빛깔 좋은 말뿐임을 지난 6개월 동안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헌법과 법률의 재개정을 발의할 권리도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국민투표권도 문제가 있는 대의 권력자조차 소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있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대표자들을 선출할 권리밖에는 없으며 이 또한 대리인들의 헛된 약속에 속아 배신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선출된 권력의 허구 속에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해방 이후에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을 통해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면서 제3세계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까지는 왔지만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임진왜란 중에 팔도의 의병들이 떨쳐 일어나 조선을 구했지만 결국 멸망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것처럼 해방 후 숱한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웠지만 다시 추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일제히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주권 재민의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한두 명의 영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 스스로 주인된 자각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신적인 리더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 헤쳐나갈 경우에야 수백 년 누적된 고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전에 내란 사태를 이 땅에 얼굴 없는 소리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정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하고 그 이름과 성격을 국민주권 정부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지 이름만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헌법 1조의 국민주권을 아래와 같은 국민주권 7대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행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절차법을 만들고 국민 반환제를 포함하는 국민주도 개헌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정치 경제적으로 양극화시키는 현행 1987년 헌법의 개정을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고 정치권에서도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개헌은 소수 정치인들의 밀실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도하에 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 재개정 발의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며 시민의회와 같은 국민들의 수기와 공론을 통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신헌법이 삭제한 국민 반환제 부활 등 국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개헌 절차법이 다음 정부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국민투표법이 있지만 있는지 아는 사람부터 드뭅니다. 선거 이후에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대통령만이 안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과거 4대강 산업,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등 우리 사회의 중대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으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대만은 7년 전에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세계 속에서 대만 민주주의를 30위 중반에서 10위 안팎으로 올려 아시아 민주주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고 있기에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3. 시민의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생각할 수는 없기에 5천만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무작위 추첨된 국민들로 구성되는 시민의회를 통해 사회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선거법, 정당법 등 기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것들은 앞으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에 시민의회가 수기와 공론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고 국회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의회를 만들고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선출해야 합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사라졌던 지방자치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하고 지금 35년이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의 지방자치는 규모가 너무 크기에 유럽처럼 읍면동 수준으로 자치의 규모는 줄이고 주민들의 권한은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의회 방식으로 읍면동에서 주민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풀뿌리부터 민주주의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 실질적인 주민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는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지만 높은 문턱 때문에 사문화된 법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 2007년 실행되어 18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숱한 주민소환 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건만의 주민소환이 있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높은 문턱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문턱을 낮춰야 하며 입법, 사법, 행정부의 중앙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국민소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소환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6. 정치 참여를 맡고 있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는 종합의 숲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정치를 통해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폭력과 폭동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현재의 선거법과 정당법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막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법은 상대를 적대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당법은 지역정당 등 다양한 방식의 정당 설립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정당 설립의 자유를 막고 있는 국가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7.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국민들의 상시적인 주권 강화를 위해서 독립된 기구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고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며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6월 3일 선거로 탄생할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임을 온 세계에 선언해 지구촌에서 K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주권 7대 정책을 과감히 실행함으로써 제7공화국을 여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희망하고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30일 혹시 오늘 발표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예. 혹시 그 참여한 대표님들 중에 또 보조 발언 하실 분들이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익감시민권위 상임의장 송문학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개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국민주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법률들이 상호 관계가 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기자회견의 그 대상을 누구한테 하느냐?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주권 정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빨리 기자회견을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 선언을 채택하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오늘 하고 적어도 그것이 말로만 선언이 실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7개의 과제를 반드시 실천해야만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국민주권정부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브리핑은 바깥의 우측편의 자리에서 기자님들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